4승 2패의 성적으로 TUF 시리즈에 참가한 뒤 벤텀급 우승을 차지하며 2013년부터 UFC에서 활동을 시작한 줄리에나 페냐. 알고 보면 그녀는 프로 경력 10년을 넘길 정도로 베테랑 파이터이지만 경력에 비해 그레이 이름값이 높은 선수는 아닌데요. 페냐는 잦은 부상과 출산으로 인해 1년에 한 경기 정도만 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파이팅 스타일 또한 개성 있는 타입이 아니라서 특별히 이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UFC 입성 이후 그녀의 행보 역시 썩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TUF 우승 이후 3연승을 거두었지만 딱히 기억에 남는 시합을 펼치진 못했고 극강의 파이터인 셰브첸코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타이틀전과는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타이틀전의 수문장 격인 저메인 드 란다미에게도 패배를 당하면서 셰브첸코와 드 란다미를 모두 제압한 누네즈를 상대하기에는 전력상 한참 역부족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페냐는 언제든지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격과 그래플링의 균형이 잘 어우러진 그녀는 다소 경직되고 뻣뻣한 타격 스타일이지만 어떤 선수를 만나건 절대 기죽지 않는 배짱이 있으며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투지와 한 방 한 방을 강하게 휘두르는 터프함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를 싸잡은 다음 넘기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며 그라운드 움직임 역시 굉장히 좋은 편인 그녀는 셰브첸코와 드 란다미와의 경기에서 모두 서브미션을 잡아내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 란다미에게 패배 이후 올림픽 레슬링 은메달리스트인 사라 맥만을 접전 끝에 잡아내면서 타이틀전의 기회를 받게 된 페냐. 사실 그녀가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특별한 명분보다는 누네즈가 웬만한 선수들을 모두 박살내버리는 바람에 도저히 마땅한 대전 상대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미샤 테이트와 크리스 사이보고를 꺾고 두 체급에 오른 누네즈는 벤텀급과 패더급을 오가며 두 개의 챔피언 벨트를 모두 지켜내왔으며 신체 조건부터 기량까지 약점조차 찾아내기 힘든 그녀 앞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누네즈의 코로나 감염으로 한 차례 연기된 이 시합은 UFC 269 대회에서 코어 메인 이벤트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격적인 자세의 누네즈, 상체를 숙이고 받아칠 태세를 갖춘 페냐, 가벼운 페인팅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으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누네즈의 펀치력에 밀리면서 압박을 당하던 양상과는 아예 다른 모습인데요. 오히려 페냐가 적극적으로 페인팅을 섞어주면서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카프킥에 기다렸다는 듯이 카운터를 쳐보지만 크게 넘어지는 페냐, 테크니컬 스탠드업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누네즈는 스탠딩을 고집합니다. 대신 이 틈에 케이지로 몰아넣는 누네즈. 그러자 페냐가 다시 튀어나갈 태세를 갖추면서 슬금슬금 전진하고 백스텝 카운터까지 막아냅니다. 카프킥에는 어김없이 원투로 반응하는 페냐. 누네즈가 원스텝으로 긴 거리를 살려줍니다. 조금씩 전진하는 페냐를 잡아놓지 못하는 누네즈. 어느새 케이지 중앙까지 점유하자 거리를 좁혀보지만 페냐가 기세 좋게 주먹을 휘둘러버리면서 쫓아냅니다. 펀치 동작은 다소 어설프지만 생각보다 긴 리치에 까다로워하는 듯한 누네즈. 오블리킥을 미끼로 던지자 페냐가 펀치로 반응하고 이것을 노린 라이트가 제대로 얹힙니다. 하단 발차기에는 펀치 카운터가 나온다는 것을 간파한 누네즈의 수준 높은 기술. 이번에는 스탠딩을 고집하지 않고 그라운드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나 제대로 눌러놓지 못하면서 오히려 케이지에 몰리고 마는 누네즈. 기습적인 허리 후리기로 상황을 모면하고 곧이어 상체를 눕히는 데 성공합니다. 하프가드를 잡고 가드 패스를 노려보는 누네즈. 백까지 잡아내지만 다리 그립이 완벽하진 않는데요. 이에 페냐가 초크 그립을 주지 않기 위해 머리를 바닥에 붙이고 한쪽 팔을 제압합니다. 결국 피니시 기회를 놓치고 마는 누네즈. 다리 쪽 공간이 열린 사이 몸을 틀어 하프가드로 회복합니다. 강하게 잡혀있던 안목 그립마저 조금씩 풀어내는 페냐. 이스케이프에 거의 성공한 시점에서 다시 그라운드로 끌려가고 이 틈에 기무라 그립을 잡아내면서 컨트롤을 최대한 막아줍니다. 예상외로 거센 저항에 크게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1라운드를 마감하는 누네즈. 늘 압도했던 누네즈의 경기력을 생각하면 제법 의외의 결과입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펀치 카운터를 준비하는 페냐, 누네즈의 길게 뻗는 잽을 앞손으로 대응합니다. 와, 턱에 제대로 한 방이 걸린 누네즈. 평소보다 몸놀림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페냐가 머리 높이를 누네즈보다 낮춰주면서 보다 안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이득을 가져가는 페냐, 누넷 카시인 앞손을 걷어내고 들어가고 싶지만 귀신같이 빠져버립니다. 카프킥마저도 밸런스가 무너져버리는 누네즈. 스탠스를 잡지 못하는 틈에 페냐가 과감한 공격을 시도하고 재빠르게 나와버리면서 또다시 일방적인 이득을 봅니다. 위아래로 흔들어 보지만 생각만큼 먹히지 않는 누네즈. 펀치 교환 과정에서 자꾸만 손해가 누적됩니다. 계속해서 뒷손을 넣고 빠져버리는 페냐,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카프킥을 피해내고 잽 하나에도 카운터로 반응합니다. 좀처럼 타이밍을 잡지 못하며 가만히 서 있다가 얻어맞는 누네즈. 이때 페냐의 펀치 연타가 모두 턱에 꽂히고 크게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공격이 이어집니다. 이 와중에 같이 펀치 싸움을 걸어보는 누네즈. 드디어 뒷손 카운터가 들어갑니다. 잠시 전열을 가다놓는 페냐, 공격을 감행하는 누네즈. 조급함이 느껴지는 누네즈의 주먹이 크게 빗나가고 페냐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준비해온 동작을 반복합니다. 머리를 빼며 잽을 흘려내는 페냐, 체력이 크게 떨어진 누네즈. 불안함이 전해집니다. 다리를 붙인 채 휘둘러 보지만 주먹이 닿지 않고 또다시 앞손 카운터를 크게 허용합니다. 그러나 뒤로 밀리지 않으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누네즈. 잽부터 시작하는 원 패턴을 고집하지만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타가 쌓여가는 가운데 굳건하게 받아쳐보는 누네즈. 지금껏 보여줬던 잘 짜여진 운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기세를 잡은 페냐가 저돌적으로 나서보고 누네즈도 끝까지 KO 욕심을 내봅니다. 계속해서 정직하게 맞받아치는 두 선수. 전진할 때마다 페냐의 앞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방씩 걸리더라도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페냐. 이번 라운드의 끝장을 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반복해서 펀치가 교차되는 가운데 자꾸만 페냐의 주먹이 얹혀지고 누네즈가 별다른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서 데미지가 쌓여갑니다. 잽에 거는 라이트로 오랫동안 재미를 보는 페냐. 움직임을 정확하게 따라가며 잽 4연타를 모두 성공시킵니다. 그러자 드디어 뒤로 밀려나는 누네즈. 기회를 잡은 페냐, 시간을 주지 않고 들어가고 챔피언 벨트를 가져오기 위해 강공을 퍼붓습니다. 다급하게 레슬링을 걸어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 이 틈에 허리를 싸잡고 넘겨버리는 페냐. 힘이 빠진 누네즈는 컨트롤에 끌려가 버리고 결국 리어네이키드 초크에 탭이 나옵니다. 작은 움직임 차이에서 결과가 달라진 이 경기. 페냐가 준비해온 것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케이지로 밀리면 답이 없다는 것을 간파한 페냐 측은 케이지 중앙을 잡고 누네즈의 첫 번째 공격에 무조건적으로 카운터로 대응하는 전략을 가지고 왔으며 여기서 두 선수의 머리 움직임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페냐의 경우 누네즈가 잽을 날릴 때 머리를 상대방 팔꿈치 바깥쪽으로 빼주면서 주먹을 피해냈지만 누네즈는 머리를 고정시키고 상체를 세우는 바람에 턱이 열리는 장면이 줄곧 발생하였는데요. 또한 상대보다 키 높이를 낮추고 습관적으로 머리를 움직여주면서 펀치가 이마에 맞게끔 세팅해 두었던 페냐와 달리 자신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페냐를 상대로 스탠스에 아무런 변화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누네즈는 평소에는 맞지 않았던 거리에서 자꾸만 유효타를 허용했고 주먹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맞는 그림이 반복되면서 다소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누네즈가 똑같은 패턴을 고집한 것도 발목을 잡았는데요. 누네즈가 잽이나 카프킥 같은 견제성 공격을 날렸을 때 빠지거나 방어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아치는 것을 확인했다면 정직하게 공격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페인팅으로 상대의 공격을 끌어내고 역카운터를 걸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었는데요. 예상 외의 반격에 유효타가 하나 둘씩 쌓여가며 누네즈가 평정심을 빠르게 잃어갔고 그럴수록 동작이 커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누네즈의 가장 큰 페인은 운동량 부족이었습니다. 보통 챔피언이 되고 나서 동기부여 부족으로 갑작스럽게 경기력이 하락하거나 어느 순간 뇌손상으로 인해 급격한 기량 저하가 일어나는 일이 지금까지도 자주 발생하였는데요. 누네즈의 경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몸 상태가 지난 경기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서 동작 하나하나의 스피드와 파워가 모두 떨어져 버렸고 평소와 같은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누네즈의 상대 선수들이 카운터를 의식해 케이지를 등지는 양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반면 페냐와의 경기에서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크게 저하되면서 누네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 누네즈의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체력 문제도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루키 라콜드, 로비 라울러, 타이론 우들리 등 수많은 선수들이 급격한 기량 저하를 경험하였고 다시 예전의 경기력을 되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질 것 같지 않았던 아만다 누네즈가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